그 취약계층 아동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 씨앗 통장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 학자금이나 주거 비용 이런 목적으로 찾을 수 있고 24세 이상이면 목적과 관계없이 이제 성인이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무려 이제 4만 한 5천 명 정도 이상이 되는 아동이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지금 계좌에 남아 있는 게 한 1,8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지부도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요. 2020년에 복지부가 진행한 연구 용역 사업에서 이미 이 가입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언이 있었던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의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한 교육은 많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 아동의 경우에는 알고는 있는데 24세 이상의 아동 중에는 과거에 개설한 통장의 존재를 몰라서 아예 못 찾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복지부는 디딤 씨앗 통장 중에 만기 계좌 중에서 사망한 아동의 계좌는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태 이후에 저희가 그 상황이 파악되는 게 있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이 되게 지자체에서 지자체를 옮겨 다니는데 전출입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좌는 계좌대로 있고 아동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8세까지는 3.65%의 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18세가 되면은 1.7%로 떨어지고요. 그로부터 6개월이 되면 1.1로 떨어지고 6개월부터 6년까지는 0.6으로 떨어지고 24세가 되는 시점에서 0.1로 떨어집니다. 이건 터무니없이 좀 낮은 상황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0.1%로 떨어져서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한 4천 명 이상이 24세가 넘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이유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기 미수령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자체 관리를 이름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도 만들어진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모든 정부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금융상품 개발에 막 경쟁적으로 부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디딤 씨앗 통장의 대상을 생각하면 18세 이후의 예적금 금리는 말도 안 되는 수준 아닌가요? 저것은 뭐 금융사와 협의를 하든지 또는 부처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줘서 오래 두어서 이율이 더 높아지게 해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뭐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0.1이 뭡니까? 0.1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복지부가 이 관련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경제부처 출신의 장관이 오셨으니 좀 현격한 뭔가 개선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호대상 아동 유형 간의 디딤 씨앗 통장 평균 보유액의 편차가 또 좀 심각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와 가정 위탁을 하고 있는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자산으로서 형성하게 되는 금액의 차이가 한 2~3배 정도 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 위탁의 경우에는 평균 보유액이 아동 양육시설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인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개 가정 위탁한 위탁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 수당을 양육 보조금 형태로 맞습니다. 그 부모에게 줍니다. 위탁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제 양육 보조금이 작은 상태에서 아동 수당을 같이 쓰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디폴트를 위탁 가정에 가든 또는 공동시설에 있든지 간에
디딤 씨앗 통장으로 개설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산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또 하나가 이제 잘못된 설레입니다. 아무튼 네. 저희 그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자녀 양육 비용으로 1명당 월 평균 보면은 72만 원. 영유아 때는 60만 원, 오히려 작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되면 78만 원, 중고생은 91만 원. 그래서 아무튼 한 명당 72만 1천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은 그렇지 않죠. 연령에 따라서 정부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보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충족하고 있는 이나마 이 권고,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세종하고 제주뿐이고요. 실제 저기 보시면 강원도, 충북 같은 경우에는 권고 30만 원인데요. 7세 미만이 15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 주는 이런 데는 아동 수당을 주면 사실 뭐 기본적으로 그 양육 수당이 안 되니까 쓸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고가 아니라 하한, 좀 강제적인 하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금액을 하한 설정을 하고 또 하나는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 관련한데 제가 말한 정확한 표현까지 네. 예, 아주 금액의 현실화와 자세하고 치밀한 그 분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금리 문제, 계좌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